영웅문 3부 의천도룡기 의천과 도룡 파헤쳐보자. 의천이란 복음을 가리키는 말로 의천금을 말한다. 도룡은 보도를 가리키는 말로 도룡도를 말한다. 도룡도가 출현하면서부터 이 소설이 시작된다. 하지만 도룡도는 상소롭지 못한 보도인 듯했다. 이것이 출현하는 곳에는 곧 비비린내가 가득해졌다. 도룡도가 나타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분쟁과 도살이 생기니 정말 상소롭지 못한 물건이라 할 수 있었다. 물론 모두가 상소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상소롭지 못한 것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. 무림지존, 보도도룡, 호룡천화, 막간불종, 의천불출, 수계진공. 무림지존은 도룡보도이니 천하를 호령함에 감히 따르지 않을 자 누구인가. 의천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이 그와 겨룰 수 있겠는가. 다만 우스운 것은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그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담긴 오묘한 비밀을 풀지 못했다는 점이다. 독에 중독된 해동청덕성은 이런 말을 했다. 난 차라리 목숨을 버릴 테다. 이 도룡도는 내 것이란 말이다. 이 말은 정말 명언이라고 할 수 있다. 바로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어지게 되었고 이성과 지혜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탐욕 때문에 목숨마저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. 무당 삼형유대함은 우연한 기회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폐인이 되어 모든 무공을 상실하고 만다. 이로 인해 무당파 장취선은 하산하여 조사를 벌이다가 원소소와 만나게 된다. 그 후 함께 찬흥교의 왕반산으로 가게 되었고 금모세왕 사손에게 사로잡혀 남극의 빙하도에까지 가게 되었다. 빙하도에서 장취선과 원소소는 부부가 되어 주인공인 장무기를 낳게 된다. 사손은 이 부부와 의형제 자매고 무기의 일부가 된다. 그리고 장무기의 일생동안의 비극과 기이한 운명도 모두 이 도룡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 도룡도에 의해 생겨나게 된 일들이었다. 무목유서를 본 장무기는 서달에게 이런 말을 한다. 소위 무림지존이라는 말은 보도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칼 속에 숨겨진 유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. 이것으로 병법을 연구하여 적을 맞으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이니 결국 저절로 천하를 호령함에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렇지 않고 그저 고도 하나에만 의지한다면 어떻게 정말로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겠습니까? 서영, 이 병서를 그대에게 드릴 터이니 당신이 악무목이 유지를 받들어 강산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. 무림계에 전해지는 말 중에는 또 의천이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그와 겨룰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이 있는데 의천검은 이제 두 동강이 났습니다. 하지만 훗날 다시 붙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. 검 속에 숨겨진 것은 아주 대단한 무공의 B급이었습니다. 저는 이 몇 마디 말에 담겨진 참 뜻을 깨달았습니다. 그건 병서는 오랑캐를 쫓아버리는데 쓰는 것이며 만약 누군가가 혼자 대권을 장악한 후에 자신의 위엄과 행복을 위해서 잔인하고 횡포한 짓을 저질러 세상 백성들에게 그 화가 미치게 된다면 한 영웅이 의천검으로 그자의 목을 잘라버리라는 뜻인 것입니다. 백만 대군을 통솔하는 사람이 설사 천하를 호령할 수는 있다 해도 반드시 의천검의 일격을 막아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다시 더 깊게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장무기의 그 말에 대한 해석은 가히 중국 고대의 역사관과 영웅관의 종합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격식을 보여주고 있다. 병서를 가지고 이민족을 몰아내어 왕위에 오르는 동시에 무도한 일을 저지른다면 즉시 의천검으로 물리치라는 암살하라는 뜻인 것이다. 중국의 옛 선조들은 무슨 정치체제나 그 민주화 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. 그저 임금에게 덕이 있기를 바라고 임금에게 덕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영웅이 무도한 자를 암살하기를 꿈꾸었던 것이다. 중국의 역사는 한편이 암살의 역사라 할 수 있다. 왕조가 바뀌어 본족이 통치하든 이민족이 통치하든 그것은 그저 내용만 바뀌고 형식은 그대로인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. 이것은 사실 아주 슬픈 정치적 이상이라 할 수 있다.